일자리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의원님! 의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너무 가식적이다. 귀여워요. 얘가 멋지게 등장하는 거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을 이게 어느 위치에다 낼까 때문에 나 김포에다 낼 거야. 그래. 다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이제 회사를 김포에다 냈다. 사무실을 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좀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의 혜택은 어떤 게 있던가요? 강서구에 사무실 내면 어떤 혜택을? 거기는 일단은 교통의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혜택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 법인세 같은 거 낮춰주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혜택적인 측면은 법인세 감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죠. 법률로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있어요. 뭐 형 서비스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이제 편의를 우리가 도모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경제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럼 또 다른 감면 요건이 상위법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김포에도 그렇게 들어올 만한데 김포는 현재 없죠.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대책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지금 서울시의 사례 들었잖아요. 다른 혜택 없다며요. 근데 뭐가 혜택이라고요? 교통 혜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혜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의 수준을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갖다가 창업하고 이러려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산업단지 입점하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여기가 지금 서울 시내보다는 경기도가 사실은 임대료든가 모든 부분에서 저렴하거든요. 기업의 고정 경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은 고정 경비를 보는 것보다 교통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 장점을 지금 상쇄시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교통난 해결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제 출퇴근 문제.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세금, 세제 혜택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 능사는 아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그다음에 사업 무슨 센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서울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대기자도 많고 뭐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김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려는데 이제 조사장한테도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왜 못 들어가셨어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이 IT 업체는 안 그러니까 된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서울의 과밀 권역에 있는 제조업이 이렇게 김포 같은 이렇게 성장 권역으로 넘어오면 법인세 뭐 4년간 뭐 50% 감면한다든가 뭐 그렇지, 그런 그렇지. 여러 가지 혜택을 봤었는데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서 안 되죠. 제조업이 아니라서 못했어요. 이거는 제조업이 이제 아니라서. 서울에 있는 제조업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김포한테는. 이기요. 그동안 많은 시장님들이 그동안 김포시에서 대기업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김포 일자리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김포에 어떤 업종을 유치해야 우리 김포 발전에 도움될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기업이면 다 받아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제 김포가 입지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존에 있는 그 제1순환도로 수도권, 그 외에도 제2순환도로가 곧 이제 하저터널이 개통된 2년 내에 개통될 텐데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경부선과 경기도를 또 한 바퀴 또 감게 되거든요. 이게 교통의 요지로 급부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종이라든가 이게 유치가 가능한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 그 교통 문제, 특히나 이제 군사 또는 이제 농업, 한강하고 문제 여러 가지가 엮여갖고 지금 우리가 대기업 입지가 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 우리가 뭐 제조업으로 치면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거고 또 일반 회사들도 고급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 유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여기 이쪽에서 입점하기 위한 김포로 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금 하나가 지금 축이 빠져 있는 거죠. 인력 유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인력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포에 시민들이 여러 차례 염원 사항이었고 또 역대 시장님마다 대기업 유치하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안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원인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고급 인력이 그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이제 기반시설 특히 교통 분야를 먼저
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인근에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사실 그거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택지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김포도 이제 그런 시점이 됐죠. 근데 김포가 결코 비관적이진 않다. 중전철을 갖다가 개통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우리가 그 지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김포가 입지 조건을 그렇게 보는 거죠. 김포답게 지금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라든가 교통 요지가 돼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서울시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입찰에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분양가라든가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맞춰서 상한제를 두는 김포시가 아예 프로젝트를 입찰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사람 들어와서 분양가는 받되 일정 부분은 뭐에서 A동, B동이다. 그럼 A동 전체 50%는 그냥 임대만. 마곡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지어진 것과는 지금 지어진 것 건물 시세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왜냐면 건설비가 그만큼 확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식으로 막 5동, 6동 이렇게 단지의 일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분양받기는 너무 힘들고 또 저렴하게 주변 시세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 뭐 사실 이제 그 도시개발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프로젝트 PMP 뭐 이렇게 PM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계획 단계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 택지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그리고 임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설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그 가능성과 메리트가 있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설정을 해도 사업 참여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업의 흥행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드를 쳐놓으면 성공할 수 없겠죠. 아무도 거기에 뛰어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임대라든가 일정 부분 뭐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조건을 걸어놓기 위해서는 거기에 입점한 업체들이 충분히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토지를 분양해서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입점한 실제 들어온 회사들이 그 흥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가능한 거죠. 기업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사실 임대료가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프로젝트식으로 좀 저렴하게 임대가 공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민간한테 임대료 제한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창업도 있고 재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경기도가 임대 사업 한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기업, 청년 기업이라든가 기술 창업, 재창업 기업을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큐베이팅도 일어나고 기반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김포도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김포 테크노밸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왜냐하면 여긴 젊은 층이 많잖아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 창업, 기술 창업, 또 재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김포면 가능하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와, 이거 박수 쳐도 되나요? 약간 방금 너무 좋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최첨단 산업이라 뭐 UAM이나 무인 버스 테스트하고 뭐 사업하는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하면 좀 어떨까? 그러면은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회사도 차릴 거고. AI 기술이 지금 거의 먼 미래가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도 또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게 친환경은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GPU 칩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발전소를 무한대로 지을 수도 없고 데이터 센터를 무한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럼 좀 더 고효율 컴퓨팅이 가능한 건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풀이 다음 단계는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영역이. 아직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게 되게 속도가 빨라요. 발전 속도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분야가 상당히 각광받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모든 회사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 양산해서 판매하지는 못해요. 맞죠? 똑같은 회사를 많이 만들 수도 그런 여력도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한 제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이른바 팹리스 산업이죠.
펜리스 메카로서의 기능은 우리가 김포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데는 지금 애석하게 지금 김포권하고 좀 멀긴 하지만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이걸 갖다 양산하는 데는 또 다른 곳에서 전문 그 산업체가 있으니 이게 설계와 양산, 그 시제품 생산과 이게 어떻게 보면 양대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는 3대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펜리스 산업은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업종 분류 코드상의 문제도 없고 또 우리는 전국 유능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입주로는 김포만 한 데가 없다. 그리고 아직 다른 지역처럼 산업단지가 이미 고착화돼서 굳어있지 않아요. 아직 되게 소프트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색감을 입힐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하고 컨택 예.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펜리스 산업과 이쪽은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그쪽 산업이 유인책을 우리가 제시해야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펜리스 계통 업체들이 여러 개가 엮여서 김포로 온다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그쵸. 얘기고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인책이. 그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예. 유인책은 물론 아까 잠깐 얘기한 그런 김포 테크노밸리라든가 이거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면은 펜리스라는 거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고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고급 부가가치입니다. 그런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치하려고 활동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뭔가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이제 경기도가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아직 시흥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김포까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편입되지는 않았어요. 전통적인 산업과 이제 신성장 산업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통적인 산업은 이제 한계에 언제든지 직면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맞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신성장 산업은 이제 우리가 유치하기 너무너무 유리한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부정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으로 보고 이런 분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유인책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우리끼리만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 나누니까 또 느낌이 어떠셨나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의제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겁니다. 아무튼 이비야. 오늘 내용이 지금 시간이 너무 잠깐만, 길어서.